이번 영상에서는 7번째 챕터 같이 읽어볼게요. 잠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이!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영상의 음질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어떠세요? 음질에 좀 변화가 있나요? 제가 한 4번째, 5번째 영상에서 음질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받아서 저도 좋고 여러분 귀도 행복하고 네. 이제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만 느끼는 그런 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기계음이 좀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페이지 86쪽부터 90쪽까지 가볼게요. 지난 챕터에서 배웠죠? gorge. 어떤 뜻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여기서는 As I gorged myself, I watched the sun rise over the Capitol.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가 만약에 부족하시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지난 챕터에서 We gorged ourselves on dandelion salad 라는 부분에서 나왔는데 그게 힌트입니다. 네, 읽어보시면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시면 이번 파트에서는 소개해드릴 표현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blow up in my face. 이 표현은 따로따로 영어를 읽으면서 어떤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깐. blow up in my face. 무슨 뜻이지? 이 blow up 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일이 일어나다, 무슨 일이 터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in my face는 아시다시피 얼굴 안에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뭐가 터지는데 내 얼굴에서 터진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총을 쐈어요. 어딘가를 에임을 하고 이렇게 겨냥을 하고 쐈는데 이게 앞으로 안 가고 뒤로 쏴진 거야. 그래서 내 얼굴에서 터진 거야. 그러면은 정말 예기치 않은 나쁜 일이 터진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blow up in my face도 갑작스럽지 않게 예기치 않게 나쁜 일이 생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기에는 이 twins가 조금 굉장히 어색하게 보입니다. s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This twin act, s를 없애고 읽을게요. This twin act is going to blow up in our faces once the game begins.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당연히 헝거 게임이겠죠. 여기서 blow up in our faces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나쁜 일이 생기다라는 뜻인데 이 twin act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약간 붙어 다니라고 하고 같은 옷도 입고 다니라고 하고 그래요. 그 헤이미츠가 피터와 케니스에게 쌍둥이처럼 입고 다니게 하고 같이 행동하게 하고 항상 붙어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지금 쌍둥이 액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동. 그래서 이제 캔리스가 뭐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문장에서 이렇게 쌍둥이처럼 다니는 게 헝거 게임에 들어가면 좋은 쪽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작용을 한다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Let's get down to business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표현은 본론으로 들어가자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인 이유를 하자, 아니면 우리가 끝내야 할 일을 끝내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디즈니에서 나온 뮬란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Reflection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뮬란이 그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막 노래 부르는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말고도 또 다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이 표현으로 딱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Let's get down to business to defeat the Huns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옆에 카드라고 부르나요? 그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보고 오셔도 돼요. 근데 잠깐 가기 전에 여러분 그 링크를 가서 노래를 그 영화랑 같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것도 막 찾아보다가 하루를 다 낭비하시지 마시고 딱 정말 그 영상만 보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가서 보고 오세요. 네, 여러분 가서 보고 오셨나요? 하나만 보고 돌아오셨기를 바래요. 네, 오늘 돌아오신 거 맞죠? 며칠 후에 돌아오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본문에는 정말 그냥 이렇게 딱 나옵니다. 헤이미치가 이제 식사를 했던 것 같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Let's get down to business 하면서 할 일을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세 번째 표현은 to talk me up. 이 표현은 아마 반대말을 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alk me down 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 talk me up, talk me down 무슨 뜻이지? 네, 궁금하시죠? talk me up은 나를 뭔가 이렇게 up하게 추켜 세우면서 얘기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talk me down은 아래로 내 얘기를 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무슨 뜻일까요? 네, 뭔가 무시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더 낮춰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피터가 헤이미치에게 캔디스에 관한 좋은 얘기를 하니까 캔디스가 굉장히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굉장히 놀랐다. First. 첫 번째로 왜냐면 that he ever noticed. 피터가 나를 이렇게 눈치챘다는 게 나를 그렇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난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걸 나를 눈치챘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놀랐고 second 둘째로 that he's talking me up 둘째로 그래 뭐 친구는 아니었지만 먼 발치에서 나를 봤을 수도 있어 근데 나에게 나를 좋은 얘기까지 해?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게 대부분 뭐 친구나 나를 좋게 얘기해주지. 뭐 모르는 사이에 친구도 아니었는데 나를 이렇게 막 추켜 세워서 얘기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he's talking me up 이라는 이런 이제 내용 안에서 이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 stand at attention. 이 표현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군인들이 차렷 자세로 있는 것을 atten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차렷, 열중샷 하는 거를 영어에서는 attention, at ease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네, 열중셔도 열중쉬어잖아요. 쉬라고 네, 그런 것처럼 영어로도 at ease, 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ttention으로 돌아가서
이 자세가 attention이기 때문에 stand at attention 하면은 차렷 자세로 서다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 attention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주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차렷 자세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A young man on AVOX stands at attention by the spread. 여기서 나오는 the spread는 그 음식이 차려져 있던 긴 테이블, 그거를 지금 the spread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AVOX는 지난 챕터들에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범죄자, 시중으로 일하는 범죄자들을 칭하는 말이었죠. 그 A박스인 젊은 남자가 그 음식이 차려져 있던 그 테이블 옆에 차렷 자세로 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stand at attention은 attention 자세로 서다, 즉 차렷 자세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Part 2 from page 91 to 96. 바로 직전 챕터에서 배운 단어인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Adversary. Because, in fact, at some point, we are going to have to knock it off and accept we are bitter adversaries. 네, 본문을 읽었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잠깐 멈추고 생각을 더 해보세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네,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친구처럼 하는 것을 집어치우고 우리가 적이라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수용해야 할, accept 해야 할 순간이 온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지난 챕터에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그런 문맥에서 나왔던 단어로서 적, enem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이렇게 복습을 한 번 더 했으니까 기억에 더 잘 남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표현은 to give someone an edge 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를 영어로 보면서 어떤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give someone, 누구에게 준다라는 뜻인데 뭐를 주지? an edge, 모서리를 준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이 표현은 어디서 이 표현이 나왔는지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믿고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전에 총을 가지고 싸울 때 말고 칼을 가지고 싸울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칼을 잘 갈아서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무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어떻죠? 조금 더 싸우는데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은 유리하다. 그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냐? I may be smaller naturally, but overall, my family's resourcefulness has given me an edge in that area. 여기서 캔니스가 I예요. 캔니스가 체구가 작잖아요. 그럴 내가 체구가 작을지라도 전반적으로 my family's resourcefulness 여기서 resource는 자원이라는 뜻인데요. full이라는 애는 뭐가 많을 때 붙이는 거라서 wonderful 할 때도 wonder가 많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많을 때 붙이는 애예요. 그래서 this는 명사로 만들고 싶을 때 붙이는 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많은 것, 나의 가족의 자원이 많은 것이 나에게 유리한 점을 주었다. in the area,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given me an edge는 유리함을 주다 아니면 유리하게 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로는 이런 뜻이야. 이렇게 1대1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영어를 영어로 느끼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한국어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는다.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arter, glower, demean, barter, glower, demean, barter, oblivious, like as not, contempt, oblivious, like as not, contempt, oblivious.
세 번째 파트 시작해 볼게요. 페이지 97쪽부터 102쪽까지. 지난 챕터에서 단어 fair을 배웠었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몇몇 분들은 내가 이걸 배웠었다고 하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이번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 본문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fair는 요금으로 유명한 단어지만 요금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Somehow, although it's made from the same stuff, it looks a lot more appetizing than the ugly drop biscuits that are the standard fare at home. 여기서 이 ugly drop biscuits에서 힌트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여기서 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구역마다 특색적인 빵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빵들이 자기네 구역에서 만드는 이 ugly drop biscuit보다 더 맛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다 같은 재료로 만든 빵이면 다 밀가루랑 물로 만드는 거니까 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맛있어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잠깐 fair에 들어가기 전에 drop biscuit이 어떻게 생긴 빵인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오른쪽 사진에 보이듯이 그 비스킷 반죽을 숟가락으로 대충 떠서 그 숟가락에 올려져 있는 애들을 drop 한 그런 비스킷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진 그런 모양이 아니고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막 그 위에가 뭐 불쑥날쑥한 그렇게 못생긴 그런 비스킷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the ugly drop biscuit은 이렇게 왼쪽처럼 생긴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KFC에 가시면 치킨 옆에 그 나오는 빵이 있거든요. 스콘처럼 생긴 빵. 네, 그 빵이 비스킷입니다. 그 KFC 비스킷은 그 위에가 평평하죠. 뭔가 이렇게 성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못생기지 않았는데 얘는 이제 못생긴 거죠. 그렇게 캔니스가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못생긴 빵, 드롭 비스켓, 그게 이제 12구역의 스탠다드한 페어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fair가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fair을 음식이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아마 다른 책이나 다른 곳에서는 아마 그렇게 들어볼 일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요금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책에는 벌써 두 번째 뭐 더 나왔을 수도 있죠.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지난 챕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처음으로 진수성찬을 본 피터와 캔니스가 기차 안에서 정말 토할 때까지 먹죠. 그 내용이 나오면서 Neither of our stomachs is used to such rich fare 하는 부분에서 기름진 음식을 뜻하고 싶어서 fare이 음식이라는 뜻으로 또 사용이 됐었었죠. 이제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다음 단어의 뜻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quiver. Without thinking, I pull an arrow from my quiver and send it straight at the game maker's table. 생각 없이 내가 화살을 뽑았대요. Pull an arrow. From where? 어디서 뽑았어요? From my quiver. quiver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화살을 꺼냈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dog. 우리가 강아지로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맞습니다.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일까요? 그때도 강아지의 습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졸졸 따라오는 것처럼 누가 계속 막 따라와. 그러면 그때도 dog를 써볼 수 있고 아니면 강아지가 뭔가를 물면 잘 안 놔주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물고 안 놔주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는
계속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야. 계속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것도 물고 안 놔주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럴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계속 이게 중요하다. 계속 막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 주제에 대해서 물고 안 놔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dog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Peter and I eat together. 둘이 같이 밥을 먹는데요. And since Haymitch keeps dogging us about it, 잠깐 건너뛰고 try to keep up a friendly conversation during the meals. 여기서 이 about it 할 때 나오는 그 it은 피타와 캔니스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구인 척하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이미치가 자꾸 이 keeps dogging us about it 했기 때문에 피타와 나는 밥을 같이 먹는다. 그리고 friendly한 대화를 계속 나누려고 식사 시간에 노력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ogging us about it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뭔가를 물고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서 말로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물고 안아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케이미치가 계속 밥을 같이 먹고 친구처럼 지내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타와 캔니스가 밥을 같이 먹는다. 네, 이런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size up 이라는 표현을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size up 하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하나 사이즈가 더 큰 옷을 입는 것을 size up이라고 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ack on the district trade floor, Hamish and Effie grill us throughout breakfast and dinner about every moment of the day. What we did, who watched us, how the other tribute size up. 잠깐 size up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위에를 먼저 보자면 이전 챕터에서 캔니스가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트레이닝 그 빌딩이 어떻냐면 그 구역 사람들이 전체층을 쓰기 때문에 그냥 simply 자기 구역 넘버를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층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2층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거기에 다시 갔대요. 이제 점심은 다른 트리비트하고 먹으니까 헤이미치하고 에피랑 그 층에서 밥 먹는 거는 점심이 아닌 아침과 저녁을 먹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녁과 아침 시간에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grill이라는 단어는 뭔가 취조하는데 계속 이렇게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거, 취조하는 거 그런 거를 비역식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뭘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는지, 누가 우리를 팠는지, 아니면 다른 트리비츠들이 우리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사이즈업 한지 이런 것을 물어봤대요. 사이즈업이라는 거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다. 근데 이제 우리도 싸움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야 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 사람 덩치가 어떻고, 전투 능력이 어떻고, 이런 거를 약간 좀 재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각을 잰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즈를 잰다거나, 사이즈 재봐야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나요? 한국어에서도? 아닌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내가 이 사람이랑 비해서 어떤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사이즈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사이즈업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